토요타, 소니, 닌텐도. 그 시절엔 아시아 전체가 일본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어. 해외여행이 막 풀리던 초창기엔 일본 여행 가면 전기밥솥 하나씩 들고 오던 시절이었지. 198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9,672달러.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른바 네 마리 용과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 우리가 한때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기뻐했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이 너무 오래 멈춰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는 일본처럼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봐야 할 네 나라가 있어. 바로 1980년대 세계가 부른 이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1980년 기준 1인당 GDP는 홍콩 5,704달러, 싱가포르 5,005달러, 대만 2,467달러, 한국 1,745달러. 그 시절엔 돈을 벌어도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던 때였어. 여권도 귀하고 비행기표는 몇 달치 월급이었지. 그런데 이 네 나라는 동시에 날아올랐고 40년 뒤 지금은 완전히 다른 하늘을 날고 있어. 그럼 2025년 현재 네 마리 용은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지금부터 각 나라의 궤적을 하나씩 살펴볼게. 가장 먼저 네 마리 용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싱가포르야. 싱가포르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 근데 이 나라의 강점은 국가가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됐다는 거야. 리콴유 총리가 이끈 초창기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도 세계 경제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어. 부패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고 치안, 법질서를 강하게 잡고 공무원 연봉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 부패를 구조적으로 차단했지. 금융, 물류, IT 인프라를 완전히 국가 차원에서 설계했고 세금을 대폭 낮춰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끌어왔어. 마리나베이, 센토사, 가든스파이더베이처럼 여행지조차 브랜드처럼 설계됐고 그 결과 2025년 1인당 GDP는 약 94,480달러. 아시아 1위, 전 세계에서도 최상위권. 네 마리 용 중 압도적인 1등이야. 이번엔 홍콩으로 가보자. 홍콩의 성장은 도시 자체가 금융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 빅토리아 하버, 센트럴의 초고층 빌딩들, 세계 최장 규모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까지 도시 전체가 돈이 흐르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지. 1980년대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심장,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법, 금융, 무역 플랫폼이었어. 하지만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자유는 점점 줄어들었고 정치적 긴장도 커졌어. 세계 곳곳에서 홍콩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기능이었어. 국제 금융 전문지들은 홍콩이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어. IMF도 2023년 보고서에서 홍콩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핵심 안정축이다 라고 평가했지. 즉, 자유의 영역은 좁아졌지만 금융, 무역, 결제 시스템은 국제적 신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거야. 2025년 1인당 GDP는 56,840달러, 네 마리 용 중 2위. 홍콩은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금융 DNA와 도시 기능만큼은 여전히 강력한 나라야. 세 번째는 반도체로 세계를 흔들어버린 나라, 바로 대만이야. 대만은 원래 조립국이었어. 남이 설계하면 받아서 만드는 OEM 중심 국가.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산업기술연구원에서 모리스 창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밀어붙였어. 우린 설계 안 한다. 대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준다. 그게 지금의 파운드리 전략이야. 그때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 자기 브랜드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세계를 먹어? 이런 분위기. 하지만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시대가 오면서 이 전략은 정답이 됐어. 지금 대만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칩을 공급하는 나라야. AI 서버, 자율주행, 국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최첨단 칩의 대부분이 대만에서 나와. 특히 최첨단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TSMC가 압도적인 생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외신들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야. AI 산업의 핵심 부분이 대만 생산에 의존하고 있거든. 대만은 2000년에서 2010년대에 한국보다 뒤처진 적도 있었어.
하지만 2020년대 들어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다시 급상승. 2025년 1인당 GDP는 37,827달러, 4마리 용 중 한국을 제치고 3위. IMF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은 2030년까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이건 모리스 창의 파운드리 전략, TSMC의 보안, 신뢰, 수율 시스템, 그리고 미국,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덕분이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우리 이야기 한국이야. 한국은 진짜 기적의 나라야.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화, 새마을 운동, 인프라 구축, 독일 간호사 광부 파견 같은 노동 수출까지 경제 기반을 쌓기 위한 긴 노력이 있었지. 그 사이 민주화 운동과 여러 정치, 사회 변화도 겪었고 8, 90년대에는 대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IT 인프라가 자리 잡았어. 88 올림픽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이었고 2000년대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어. 하지만 한국은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부동산 버블, IMF 외환위기, 정치적 양극화, 초저출산, 경직 등 규제 같은 문제들이 누적됐어.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특히 기술, 자본, 인재 확보 경쟁이 전쟁처럼 벌어지는 시대야. 하지만 법률과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느리고 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인재는 해외로 유출되고 기술 보안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지. 멈추는 순간 순위표는 금방 뒤집힌다. 4마리 용 중 한국의 1인당 GDP는 35,962달러. 결국 대만에게도 추월당했어. 워라밸, 4일 근무? 물론 노동권과 삶의 여유는 소중해. 하지만 AI, 반도체, 전력, 인재, 기술 보호 같은 국가 경쟁력의 뼈대를 먼저 세워야 우리가 원하는 삶도 따라오는 게 아닐까? 지금도 연간 1,904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우리를 추월한 대만은 2,008시간, 1위 싱가포르는 2,293시간을 일한대. 우리가 추월한 일본은 훨씬 낮은 1,626시간이야. 근무 시간도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말 아니겠어?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야. 한국은 여전히 강한 나라라는 것. 자동차, 조선, 원자력,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K-팝, K-뷰티, K-푸드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 우린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이미 한번 해낸 나라니까. 1980년 같은 출발선에서 뛰었지만 2025년 지금 4마리 용은 완전히 다른 하늘을 날고 있어. 싱가포르는 시스템으로, 홍콩은 금융으로, 대만은 반도체로, 한국은 문화와 산업으로 각자의 길을 찾았지. 1인당 GDP가 전부는 아니야. 삶의 질, 행복, 자유, 숫자로 다 표현되지 않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된 이 비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린 지금 그 사이에 서 있어. 더 멀리, 더 오래 날기 위해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할 때야.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